삼촌과 내가 겪었던 믿기지 않는 이야기들. 그리고 저를 데리고 급히 집으로 다시 왔는데 잠시 후에 아버지와 함께 대했습니다. 갈고리 하나랑 손전등 하나 들고 말입니다. 물론 저는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전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동생들과 놀기 바빴죠. 그리고 몇 시간인가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점심 차려주시는 것도 잊으실 정도로 많이 움직이셨기에 저는 뭔가 일이 있긴 있는 모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요일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후 어두워질 때쯤 외삼촌과 아버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낯선 아저씨들 두 분인가 같이 오셨는데 툇마루에 앉아서 이리저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사복 형사였습니다. 나이가 어렸기에 정말 무슨 일인가 했죠. 그날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주민들이랑 그 면장도 찾아오고 부모님이랑 외삼촌이랑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도 오가고 말입니다. 일단 전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걸 주워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좁은 동네라 소문이 금방 터진 탓도 있었겠지만 짐작하신 대로 양말 공장 폐수로에서 사람 사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최초 발견자는 외삼촌이셨고요. 반 친구들이 자꾸 저한테 뭘 물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발견한 걸로 알고도 있더군요. 학교 방학이 무섭게 집으로 뛰어가 이 이야기를 부모님께 했다가 실컷 야단만 맞았습니다. 저녁에 외삼촌도 돌아오시고 저랑 잠자리에 들기 전에 외삼촌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외삼촌은 부모님이 하지 않으셨던 얘기를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저희 누님이 거기서 죽은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왜 거기서 어떻게 죽었을까? 살인인지 자살인지 모른다고. 전 그때만 해도 죽음이란 것에 대해 그렇게 가슴 깊이 느낄 수 없는 나이였고 살인이라고 하면 수사반장 정도를 떠올릴 나이였지요. 전 다만 누님이 죽었다는 것에 어떠한 느낌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슬프다는 느낌도 없었죠. 그냥 이제 못 보게 되는구나 정도였습니다. 왜 그런지 이상하게 슬픈 생각도 들지 않고 누님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막연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삼촌 진짜 누님이 맞나? 아닐 수도 있잖아. 왜 맞다고 생각해? 삼촌이 그 시체 누님인지 얼굴 봤나? 전 나이가 어렸기에 사체가 모자라 볼 정도로 부패되었거나 그런 걸 몰랐을 때죠. 삼촌이 저를 갑자기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베개 묻고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네 생각나지? 그때 처음 보았을 때 말이다. 내 말이다. 그 여자를 4번 마주쳤는데 마지막 볼 때는 내 가까이서 봤는데 민숙이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든다. 그리고 너무 더러워서 자세히는 못 살펴봤는데 청바지 입고 있더라. 니도 사진에서 봤지? 아니다. 나도 모르겠다. 그만 자자. 학교 갈 때 올 때마다 그 가로수를 지나고 나는데 아예 도로 반대편으로 건너서 다녔습니다. 경찰이 그 주위에 뭔가 바리게이트 비슷하게 쳐놓았고 흰색 페인트 칠과 함께 팻말까지 설치해 놓았습니다. 뭐 일주일 정도 지나서 다 없어졌지만 말입니다. 그날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학교에서 돌아올 때나 저녁 때쯤 형사가 몇 번 찾아왔었고 그때마다 저는 은근슬쩍 옆에 서서 딴짓하는 것처럼 해서 다 엿듣고 있었죠. 지금 기억에 대충 정리해보면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대충 키가 몇이고 나이가 얼마 정도 되는 여성 사체인데 입고 있었던 옷이 청바지에 분홍색 티셔츠라는 것. 기가 심하게 왔습니다. 장마였던가 늦은 봄이었던가 마치 한여름 폭우가 쏟아지듯이 온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날 저녁 외삼촌이 늦게 오셔서 차를 세우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따로 외삼촌 저녁상을 봐오시고 전 옆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죠. 나 또 봤다. 그 여자애. 그게 나만 그 여자 본 것이 아니더라고. 거래처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도 그 도로 매일 지나다니는 사람인데 나랑 비슷한 시간대에 그 여자애 본 것 같더라고. 누님은 그 시체가 정말 민숙이라고 생각하라. 경찰도 그러고 있지. 그날 저녁 삼촌과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까지 벌써 5번째인데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멀리서 우두커니 서 있다가 가까이만 가기만 하면 나무 뒤로 휙 숨는다는 겁니다. 물론 첫 번째는 멀리서 발견 못하고 가까이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서 급하게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린 탓에 멀리서부터 볼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안 나타나는 때가 더 많았고 삼촌이 이야기하기를 대충 짚어보니 7시 30분에서 8시 사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대에 목격했답니다. 헌데 정말 이게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친다면 이제 사체도 발견되었고 경찰이 조사 중인데 또 목격한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민속 누님이라고 단정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하건대 사체가 부패 정도가 심해져서 지문이나 다른 것으로 바로 신분 확인이 어려웠을 때이고 다만 입고 있던 옷이나 주머니 속 물건 따위에 초점을 두고 수사 진행하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민숙 누님 같다고 사진 들고 형사한테 이야기한 게 원인인 듯 했습니다. 사진 속의 청바지와 분홍색 티셔츠가 바로 사체가 입고 있었던 옷이고 거의 똑같은 옷이라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더 확실한 것은 누님이 집 나갈 때 그 옷 그대로 입고 나가셨다고 했으니 시총 발구 경찰에서도 누님이라고 일단 단정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헌데 외삼촌은 무언가 자꾸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미치도록 내리고 있었죠. 다음날 일어나 보니 다행스럽게 빗줄기가 많이 가늘어져 마치 안개처럼 흩날리고 있었죠. 학교 갈 준비하는데 아버지가 겨울물이랑 다 넘쳤다고 장화 신고 가라고 해서 장화를 꺼내 신고 간 기억이 납니다. 도로 위에 완전 물천지더군요. 학교에서 돌아올 때는 물이 예뻐 빠져서 바닥을 드러내 놓고 있었는데 완전 진흙탕이었습니다. 그날은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서 같이 오게 되었는데 장난치고 떠들면서 오다 보니 큰 가로수 앞을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폐수로는 빗물로 넘쳐나서 콸콸 쏟아지고 있더군요. 저랑 친구들이랑 막 가로수를 돌아 나오는데 가로수 뒤편에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로 보면 보이는 가로수가 정면이고 그 뒤편은 맞은편 길로 올 때는 정면이 되겠죠. 뭔가 하얀 비닐 같은 게 흙탕물에 쓸려가고 있길래 우산대 끝으로 건드려 보니까 뭔가 명함 크기만한 비닐 조각이었는데 증명사진 같은 사람 얼굴 사진이 살짝 보이는 겁니다. 멀찍이 앞에서 걸어가는 녀석들이 재촉하길래 그냥 갈까 하다가 자꾸 뭔가 마음에 걸리길래 살짝 주워서 빗물이랑 흙탕물 대충 털어내고 오비 주머니에 찔러 넣고는 집으로 갔죠. 집에 도착해 보니 마침 또 형사 두 분이 와 계셨는데 진짜 기억에 남는 것은 두 분의 덩치였습니다. 배도 불쑥 나오고 덩치가 너무들 커서 옆에 계신 아버지가 마치 고등학생 같았거든요. 저 한번 쓰다듬었는데 손이 무슨 내 머리를 핸드볼 공 잡듯이 그래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막 옆에서 뭔가 서류 정리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유독 큰 흑백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하튼 그날 사건 때문에 올 집뿐만 아니라 이제 동네까지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외삼촌이 일찍 들어오셨는데 저랑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서 놀았죠. 외삼촌 기타 솜씨가 최고입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외삼촌이 우리 또 아이스크림 먹을까 해서 전 완전 좋아라 했죠. 대충 낮에 벗어놓았던 우비를 대충 걸치고 삼촌이랑 손전등 하나 들고 동네 슈퍼에 갔다 왔죠. 그리고 우비를 벗어서 마루에 던져 놓았는데 그 비닐 조각이 보이는 겁니다. 전 더러워서 대충 수도에 씻어서 밝은 곳으로 가져갔는데 처음에 주민등록증인가 했습니다. 삼촌 이거 봐라. 내가 그 비닐 종이를 내밀자 삼촌이 받아들고 살펴보시더니 이거 학생증이네. 어디서 났노?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그거 그 가로수 알지? 그 옆을 떼기에서 주웠다 아이가. 외삼촌이 갑자기 정색하면서 그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이거 내가 가지고 있을게 하면서 책상 위에 놓아두셨습니다. 다음날이 일요일이라 늦게까지 삼촌이랑 TV 보고 그랬습니다. 다음날 부모님은 밭을 나가시고 외삼촌은 저랑 차 타고 드라이브 가자고 해서 나왔습니다. 헌데 삼촌이 복잡한 시내로 들어가시더군요. 니 잠깐 여기 있어라. 삼촌 금방 갔다 올게. 삼촌이 어딘가 차를 세우고 후다닥 내리십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요일인데도 많이 돌아다녔고 마치 큰 학교 같았습니다. 바로 대학교였지요. 그리고 얼마 뒤 삼촌이 다시 차에 타시더만 아무 말 없이 어디를 가십니다. 그리고 찾아간 곳이 경찰서였죠. 그럼 삼촌이 경찰서 문을 열고 나와서는 좀만 참아래야 하시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전 정말 지겹도록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뒤 삼촌이 다시 나와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랑 뭔가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갑자기 아버지가 험악하게 인상을 쓰시더니 제 손을 꽉 잡더니 마구 흔드셨습니다. 순간 너무 몰라서 아버지를 올려다 보았는데 네 바른대로 말해라. 그 학생증 어디서 정확히 어디서 주었노? 주운 거 확실히 맞지?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거 삼촌한테 다 이야기했는데 그 가로수 밑에서 주웠다고. 제가 막 서럽게 울려고 하자 어머니가 말리셨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뭐하는겨? 그리고 부모님이 갑자기 외출 준비를 하셨습니다. 삼촌이 차를 몰고 부모님이랑 저랑 다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미순사 아저씨가 묻는 대로 거짓말하지 말고 그대로만 야근해라. 무서운 데 아니니까 그냥 경찰 아저씨가 묻거든. 그날 있었던 일하고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만 하면 된다, 알았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다음 편에 말씀드리겠습니다.